화계의 장이 선 날 보부상 팔생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노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뭐야, 고작 노인네가 그림 그리는 거나 보려고. 김이 빠진 팔생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어떤 그림인지 궁금해져서 그림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여인의 초상화였다. 그런데 그림을 받아든 사내가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귀신이 탐복할 노릇이구만. 정말 똑같네. 똑같아. 구경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내뱉었고 금세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팔생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옆에 있던 남자에게 물었다. 평범한 여자 그림인데 대체 왜들 이러는 거요?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오. 배우자 그림이지. 배우자 그림이라뇨? 남자의 말에 따르면 그 노인은 얼굴만 보고도 배우자 얼굴을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데 미래에 어떤 사람과 혼이 날지도 그릴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급기야 그중 한 명이 노인과 내기를 했는데 노인이 배우자의 얼굴을 똑같이 그려낸 것이다. 영감님이 제 마누라랑 길에서 마주쳐 얼굴을 봤는지도 모르죠. 구경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때 한 여인이 나섰다. 혹시 서방 얼굴도 가능하신가요? 당연히 가능하오. 하지만 내가 당신 남편 얼굴을 제대로 그린다면 돈을 내시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이 화선지에 선을 그었다. 그림을 받아든 여자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오른쪽 눈옆 점세개까지 똑같네. 똑같아. 여자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동전을 꺼내 노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한 사내가 먼저 동전을 내려놓았다. 노인은 사내를 바라보더니 씩 웃었다. 그러고는 유려한 손놀림으로 초상화를 그려냈다. 사내의 부인을 아는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정말 똑같네. 똑같아. 그런데 노인이 그림을 또 한 장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 앳된 티가 남은 소녀의 그림이었다. 이것도 당신 거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제 배우자 그림은 방금 그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2명의 배우자를 맞을 운명이요. 뜻밖의 말에 놀란 사내가 언성을 높였다. 제가 딴 살림이라도 차린다는 겁니까? 사내의 안사람은 아직 몸도 쌩쌩한 데다가 둘은 마을에서도 금슬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터였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요. 나는 그저 얼굴에 나타난 대로 그릴 뿐이니까. 돈을 마저 내야지. 노인이 두 번째 그림값을 요구하자 사내는 사기꾼이라며 침을 뱉고는 자리를 떴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때 남아있던 10살 정도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그림 그려주시면 안 돼요? 제법 부유한 집 자식 같았다.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이 할아버지, 안 그려주실 거예요? 네 그림은 못 그려준다. 왜요? 돈 때문에요? 꼬마가 포기하지 않자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해주었다. 넌 장가를 못 드니까. 때를 쓰던 꼬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화들짝 놀랐고 팔생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을 뒤로 한 채 노인은 짐을 싸서 유유히 떠났다. 노인을 만난 건 팔생에게 충격적인 기억이었다. 그 후 팔생은 노인이 정말 신비한 힘을 가진 건지 아니면 사기꾼이었을지 종종 생각해보곤 했다. 반년 뒤 다시 찾은 화개장터에서 팔생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림 그리는 노인을 본 날 옆에 서 있던 남자였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반년 전에 이상한 노인이 그림 그리는 것을 함께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보부상. 참말로 기억력도 좋으시오. 팔생은 남자에게 슬쩍 궁금했던 일을 떠보았다. 혹시 그 뒤에 노인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테지. 그 노인이 2번 장가갈 거라고 했던 사내 기억하시오? 결국 노인이 말한 대로 됐소.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떴소. 팔생은 저도 모르게 숨을 훅 들이켰다. 그러다가 재혼을 했는데 혼례식 날 신부 얼굴을 보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노인이 그린 2번째 그림 속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 놀란 팔생이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남자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자기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르던 꼬마. 그 어린 것이 2달 전에 홍역을 앓다가 죽었어. 진짜로 장가를 못 들 팔자였던 게지. 팔생의 팔에 소름이 돋았다. 노인은 그 아이의 운명을 미리 보았던 것일까? 다시 몇 달 뒤 봉평에 장이 서던 날 팔생은 주막에 들렀다가 우연히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된다. 그 배우자 그림을 그려준다는 신통방통한 영감님, 아직도 이곳에 계신가? 이 집 주인이 그 영감 소문을 듣고 여기에 묵으라고 했다던데? 귀가 번쩍 뜨인 팔생은 허겁지겁 뛰어나와 주인에게 노인이 머무는 방을 물었다. 그리고는 노인의 방으로 향했다. 노인은 표정 없는 얼굴로 팔생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초면이 아닐 테지. 맞습니다. 여태껏 기억하시다니.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안 사람이 없습니다. 제게도 배우자 그림 한 장 그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 그림은 그릴 수 없어. 노인의 단호한 말에 팔생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도 그날 함께 있었던 꼬마처럼 배우자를 맞지 못할 운명입니까? 당신은 그 꼬마와는 다르오. 그날 봤던 2번 장가드는 사내와도 다르지. 팔생이 절규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단 말씀입니까? 한참 동안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얼굴을 보면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 하지만 한국 전통 스릴러 기담 소설집 3개 주막 기담회